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유일이라는 타이틀이 많은 국가가 또 있을까요? 한국은 식민지 경험을 했던 국가 중에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국가이며 원조를 받던 처지에서 원조를 해주는 국가로 발전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러한 한국만이 겪은 특별한 경험 덕분인지 우리는 다른 국가들과는 조금 다른 면모를 보입니다. 예를 들면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관대한 면모나 미국이나 일본 같은 강대국들을 보고도 기죽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서 이익을 가져오곤 하죠. 전 세계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국가는 단 하나도 없는 것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이러한 특징은 정말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동양인 차별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이 아시아계 사람들 중 유일하게 한국인들만 차별받지 않자 호기심에 한국인들을 유심히 관찰해봤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한국인들의 비밀을 알아채고 충격을 받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대체 어떤 비밀을 알아냈을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저는 개발자 일을 하고 있는 미국인 아리아나라고 합니다. 저는 제 일을 사랑하지만 제 조국인 미국은 그다지 사랑하지 않는데요. 미국은 겉으로는 다양성을 표방하지만 그건 동양인들에게는 예외거든요. 일단 제 부모님 두 분 다 미국인이지만 제 친할아버지는 동남아시아계고 그래서 제 외모도 동양인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미국인임에도 많은 차별을 겪었죠. 저를 은근히 깔보거나 거리에서 제 어깨를 일부러 치고 간다거나 하는 차별 말이에요. 그리고 그건 제 동료 아시아인들도 마찬가지로 겪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시아인들 중에 한국인들만은 유일하게 차별을 겪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들은 늘 회사에서 핵심적인 일을 수행하고 승진 명단에는 매번 한국인들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한국인들은 다른 아시아인들과 별다를 바 없이 행동하는 것 같은데 왜 이들만 남다른 대우를 받는 건지 저는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한국인 동료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기로 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한국인들에게 정말 특별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인들은 동남아나 인도 등 아시아계의 사람들을 대할 때와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의 강대국 출신의 사람들을 대할 때의 태도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가끔 문화의 차이 때문에 아시아 출신 동료들이 한국인들에게 다소 무례한 행동을 할 때가 있는데요. 한국인들은 그러한 행동들을 그저 호쾌하게 웃어넘기며 늘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거든요. 하지만 강대국 출신의 동료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면 한국인들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은 그때마다 늘 자신감 있는 태도로 끝까지 항의했고 어떨 때는 멋지게 한 방 먹여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결국 회사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인들조차 한국인들만은 쉽게 건들지 못했죠. 그리고 이들의 언어 습관도 정말 신기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 드라마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어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한국인들끼리 뭉쳐서 하는 말은 정말 흥미로웠어요. 저 미국놈, 상습적으로 동양인을 무시하는 것 같은데? 아까 인도분께 이유 없이 시비를 걸더라고. 중국놈들은 어떻고? 동남아 분들한테는 막대하고 서양놈들한테는 굽신대잖아. 한국어를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한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약소국 출신의 사람들에게는 존칭을 사용하고 이들에게 차별을 하는 국가의 사람들은 그냥 막 부르더라고요. 보통 대부분 국가의 사람들은 한국인들과 반대되는 언어 습관을 가졌는데 한국인들의 이런 모습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사실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태도는 인간이 가진 당연한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어떻게 된 게 약자에게는 관대하면서 강자에게는 강한 태도를 보일 수가 있는지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한국인들과 비교되었던 건 바로 중국인 동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전형적으로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했거든요. 중국인들은 동남아나 인도 출신 등 자신들보다 약소국 출신이라고 생각되면 곧바로 자신의 밑이라고 생각했고 무례하게 대했어요. 그리고 자신들도 서양인 무리에 끼고 싶었는지 늘 서양인들에게 아첨을 하며 잘 보이려고 했죠. 서구권 강대국 출신의 동료들은 이런 중국인들에게 여전히 무례하게 굴곤 했지만 중국인들은 그런 대우를 받고도 늘 비굴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한국과 중국의 차이를 보고 굉장한 흥미를 느꼈고 도대체 한국인들의 자신감의 근원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한국의 역사에 대해 공부해보기로 했죠. 이건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었고 저는 한국에 대해 그저 얕게만 공부하려고 했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한국은 엄청나게 인상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단 역사가 짧은 미국과는 다르게 한국은 5천년이라는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이 나라는 굉장히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한국의 서울과 경주에도 견학 갔을 정도로 한국에 완전히 빠져버렸고 이 나라에 대해 더욱 심도 있게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왜 그렇게 당당하고 강한 상대로도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죠. 왜냐하면 애초에 한반도라고 불리는 한국의 영토는 지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단 한 번의 멸망도 겪은 적이 없어서 그들 조상의 강한 정신이 한국인들에게 그대로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일단 한반도가 지배당했던 대표적인 사건은 바로 일본의 침략이었습니다. 일본은 수십 년 동안 한국을 지배했고 한국인들을 핍박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일본은 중국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면서 중국까지 완전히 지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침략에 보인 두 국가의 행동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단 일본의 침략 때문에 중국은 한국인들에 비해 1000배나 넘는 사람들이 희생당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중국인들은 일본인들의 만행에 대해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고 그저 공포에 떨며 숨기에 바빴다고 해요. 사실 중국을 겁쟁이라고 비난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여러 나라를 침략했던 제국주의 시대에는 다른 서양 국가들 또한 여러 식민지들을 만들었고 식민지 국가의 사람들을 착취하고 학대했는데요. 대부분의 피지배 국가들은 중국인들처럼 아무런 저항도 못한 채 당하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만은 달랐습니다. 한국인들은 일본이 그들을 점령한 수십 년 동안 정말 끝도 없이 일본군에 저항했거든요. 한국인들은 일본군에 의해 날이 달린 도구들을 전부 뺏긴 상황에서도 농기구를 들고 일어나서 죽기 살기로 침략자에 맞서 싸웠고 일본군들에 의해 식량을 수탈당해서 굶주려야만 했고 한국어 사용 또한 금지되는 와중에도 군사훈련과 교육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일본군을 상대로 계속해서 게릴라전과 일본 주요 인사 암살 작전을 펼침으로써 일본을 끈질기게 괴롭혔다고 합니다. 이들은 내 나라와 가족들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 하나만으로 수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끝까지 침략자에 맞서 싸웠고 결국 일본은 침략자임에도 수많은 희생을 치러야만 했다고 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들은 그다지 이득이랄 것도 없는 수준의 성과를 거두고 한반도에서 도망쳐야만 했죠. 실제로 일본의 점령 초창기에 한국으로의 파견을 원하는 일본군들은 상당히 많았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군들은 한국인들의 끈질긴 저항과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에 겁을 먹고 한국에 파견되는 것을 꺼렸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모진 고문에도 절대로 기죽지 않는 한국인들을 보고 두려움에 떨며 날이 갈수록 한국의 게릴라전에 연전연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과 중국의 이런 상반되는 역사를 보고 왜 중국인들이 한국의 문화를 뺏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앞서 말했듯 중국은 한국과 다르게 여느 피지배국들처럼 일본에 저항 한번 제대로 못해본 채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했거든요. 이건 그들에게 있어 엄청난 수치였던 것이죠. 실제로 제 중국인 동료는 자신의 고향은 중국의 영웅인 안중근이라는 인물이 묻힌 곳이라며 안중근은 중국의 자랑스러운 정신이라고 말했는데요. 제가 한국의 역사에 대해 공부하지 않았다면 중국인의 날조를 끝까지 알아채지 못할 뻔했던 것입니다. 안중근은 일본의 침략에 맞선 한국의 대표적인 영웅이고 그의 시신이 중국에 묻혀있는 까닭은 그저 중국이 시신 반환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어쨌든 한국인들의 강한 정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은 건국 이래 늘 강대국에게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왔고 그들이 한국 전쟁을 거치고 가난해졌을 때조차도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국을 상대로 배짱 좋게 흥정해서 한국에 엄청난 이득이 되는 조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거든요. 돈과 이득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미국을 상대로 말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자신들의 나라는 항상 강대국이었으며 이러한 가난은 금세 지나갈 거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기라도 했던 것 마냥 그 당시 미국과도 견줄 만큼 잘 나갔던 일본과의 외교에서도 일본을 마치 귀여운 강아지 다루듯이 했다고 하네요. 이렇듯 한국은 지배국가가 이득을 취하지 못했던 유일한 국가이며 중국과 일본이라는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자국의 문화를 끝까지 유지하고 이들을 상대로도 늘 이득을 취해온 국가인 동시에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의 강대국을 마치 동네 아저씨 보듯 손쉽게 대해본 경험이 있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그들의 역사가 보여준 바와 같이 상대가 누구더라도 늘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한국은 가난을 겪어본 적 또한 있기 때문에 빈곤의 감정을 이해하는 사람들이고, 이러한 이들의 경험은 상대적으로 약소국 사람들을 관대하게 포용하는 자세를 갖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배를 당했던 국가들 중에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은 지배국과 피지배국의 감정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며, 이들의 이러한 극복과 성공의 경험은 한국으로 하여금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는 관대한,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인들만 가진 특별한 태도를 가질 수 있게 하지 않았나 싶네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위기와 가난을 슬기롭게 극복한 한국의 선배님들이 자랑스러우면서도 늘 당당하지만 과거를 잊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한국인으로서 정말 자부심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